네, 반갑습니다. 2022년 봄 4월 올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의 이 이야기마당에 몇 달간 진행을 못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한 저희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말글 사랑 이야기마당 4월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뜻깊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4월 이야기마당의 인사말을 새로 취임하신 우리 한글학회 김주원 학회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병 사태도 많이 진정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동안 쭉 지속을 해 오다가 잠시 못하게 된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세종 뜻과 하신 일을 되살리고 빛내자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와대 틀을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틀을 얼마나 의미 있게 우리 국민이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글학회에서는 한말글 문화협회 이야기 마당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두 분이 발제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거나 또는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앞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말과 한글에 관련된 이야기마당을 열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찾아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 한글이 빛나는 길을 찾을 생각입니다. 사실 그 60년대, 50년대만 해도 형편없던 때인데 60년대부터 이렇게 한글을 세종 정신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때 광화문 현판뿐이 아니라 영릉의 세종대왕릉 앞에 세종전이라고 세종대왕의 그 역사 여러 가지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그 시설도 하고 또 그 들어가는 문을 훈민문이라고 짓고 한글로 현판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요, 문화재청이 그 세계 문화유산이 왕릉이 됐다는 핑계로 이게 얼마나 세종전 멋있습니까? 시멘트를 쳤다고 이걸 완전히 때려부셨어요. 수백억을 들여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 세종의 그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알리는 자경루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물도 다 없애버렸어요. 훈민문, 한글 현판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화재청은 한글은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문화, 우리 그 유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용산에 청와대의 세종 정신과 세종 그 업적 한글을 빛낼 그 바탕을 만들고
또 용산 새 집무실 이름을 우리 토박이 말로 짓고 쓰고 정말 김구 선생님, 우리 세종대왕 주시영 선생님의 꿈 문화국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하늘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달에는 벌써 용산의 그 집무실을 뭐 이상한 또 중국식으로 한문으로 지창하는 사람도 있고 난 또 영어로 또 지착할까 봐 지금 불안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겠는지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지 다음 달 세종대왕 나신 5월 10월 탄신일에 용산 집무실을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지을까 이런 이야기 마당을 열고 우리 의견도 밝히고 국민들의 뜻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회장님의 여러 가지 그 제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상당 많은 거의 많은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저는 이 광화문 전체를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성이 있던 곳이고 조선시대 경복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서 하나의 벨트로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도성 잇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성 공화문 일대 하나로 잇는 시대별 역사문화 과운길 조성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 왕정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주권시대까지입니다. 이것을 초중고 역사 현장 교육 제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국 경복궁, 대한제국 독수궁,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해서 품격 있는 교육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최적지로 저는 이 통인동 세종대왕 옛 준수방 그 동네에 있는 22경찰 경호대 현재 종로구 통인동 통일시장 옆에 있는데요.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약 1,300평인데 이것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소리가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 하여 정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신, 어뢰에 새겨놓으셨다. 우리는 그 어를 나타내는 소리의 문자, 한글로 소통의 세상을 살고 있다. 세종은 백성을 긍휼히 여겼던 민의 정치를 하셨고 모든 과학적 성과 또한 민의 중심을 둔 최상의 결과물을 드린 것이다. 세종대왕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종 정신에 맞을까? 도성교육의 현장을 하나로 잇고 나면 그 뒤에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 그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격을 높이는 일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으뜸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며 또 그 일로 국민의 의식을 바르게 일깨워서 세계 최고의 세계 시민 의식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하겠다. 이상입니다.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 주제 청와대 터에 세종 정신과 업적을 담자라는 주장은 토론자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으로 반갑고 기쁘기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최은경 원장님과 이대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경복궁의 후원인 청와대 터를 활용해 첫째,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 둘째, 한말글 교육관 건립, 셋째, 청와대와 광화문을 활용한 역사문화 거리 조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의 건립은 단순히 세종대왕의 유물전시관이 아니라 세종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는 민족문화기념관이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병법, 천문, 지리, 의학, 약초, 음악, 법률, 문자, 세종대왕 일생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기념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훈민정음의 서문에 드러난 자주, 다르다, 예민, 가엾다, 실용, 편하다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한민족 문화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상징인 마루지, 영어로는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시가 많이 쓰고 있죠. 그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대표님의 주제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본 내용에서 빠진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사업 내용 등도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주제로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열어주신 한글학회 김주원 회장님과 한말글 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소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세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대로 대표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세종대왕이 나신 곳을 성역화하자는 운동을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계속 운동을 한 것을 옆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세종의 업적과 비교해서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외에 셀래 셀 수 없는 그런 세종의 업적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신과 정치, 정책, 문화에 기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다, 정말. 그래서 세종대왕 동상은 세워졌으니까 대한민국 중심 자리에, 그 태어난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다가 세종대왕 탄생 기념관을 짓고 해마다 그 태어난 세종날을 함께 기리는 그날이 오기를 토론자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통과 지식과 정말 나누자고 하는 그 세종 정신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그 총 66쪽인데요. 그중에 맨 앞에 나오는 세종서문, 예의,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것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번역 수준에서만 이게 끝나는 게 많고요. 정작 66쪽 안에 진짜 그 쉬운 글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그런 위대한 정신, 거기에 배경에 해당되는 사상, 철학, 학문, 이 온갖 게 녹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다양한 그런 대상에 맞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고요. 세종대왕 기념관 이런 거 만들면서 이 서울시를 훈민정 해례본 도시로 선포해서 훈민정 해례본에 담긴 이런 정신들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신 기념관에 대한 것은요, 오래전부터의 우리의 그 염원이었고 숙제였었는데요. 사실은 금년 5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그 세종대왕이 나신 곳, 가장 가까운 곳을 제가 사실 공개를 할까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최은경 원장님께서 지목하신 22 특경단은 세종대왕께서 나신 곳하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건물은 3층 건물이고 4층에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종대왕 기념관으로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세종대왕 기념관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 방안을 좀 한글학회에서 아니면 한글 관계 하신 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좀 손쉽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자치 선거 하잖아요. 거기다 저는 처음부터 의뢰해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봤으면 싶은 사람도 갖고 중앙정부 예산도 좀 받아가지고 뭐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예산을 받지 못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받는 방법을 좀 가감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병폐가 사대주의, 식민지 근성,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자주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 정신, 그 혁명과 같은 그걸 좀,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거 지금 국민의 집, 뭐 이런 거 우리말로 지차고 하면 유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예? 미국도 다 화이트하우스니 하얀 집이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짓고 꼭 그렇게 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